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실언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같이 하다 보면은 참 성조 맞추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근처시 이후에 하나의 문법적으로 굳어진 거기 때문에 특별한 뭐 일이 없는 한 아주 어느 정도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우리 다른 분 유명한 시들이 있긴 있죠. 뭐 문법을 약간 좀 어겼다 하더라도 그냥 인정되고 유명한 시로 알려져 있는 시들이 있잖아요. 우리 남이장군의 시라던가 그 다음에 뭐 추녀 같은 아주 유명한 시들도 있긴 있죠. 뭐 그 정도 급에 이룬다면 아니면 뭐 그 정도라면은 굳이 문법을 약간은 어기더라도 맹호련의 시 같은 경우 이런 시 같은 경우는 보면 아주 좋은 시들하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죠. 근데 사실 대놓고 이 한시 문법을 어겨도 우리가 그 인정하는 시가 있죠. 그건 200의 시입니다. 200의 시 같은 경우는 원래 200은 그 200이나 그 두보의 시에서 사실 근처시가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 시를 새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의 시인이라고 보는 거죠. 인간의 단계를 시 분야에서 뛰어넘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파격적으로 쓰는 시는 파격으로 받아들이죠. 근데 우리가 쓰는 시는 그렇지 않고요. 또 이제 파격적으로 그 문법을 어기고 써도 이렇게 인정되는 시가 있어요. 그건 그 황제가 쓰는 시더라고요. 황제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쓰면은 그게 바로 하나의 기준이 돼 버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백이나 두보가 썼던 시들이 그와 같은 스타일로 어떤 문법을 약간 어겼다 하더라도 그대로 써버리면 그게 하나의 또 작은 또 기준이 돼 버려서 그런 식으로 또 따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 옛날에 보면은 블랙베리라고 해가지고 버튼 터치하는 그 작은 그 스마트폰이 있었죠.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휴대폰하고 같이 휴대폰보다 조금 후에 나왔는데 캐나다 회사인데 전 세계 스마트폰을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팟에 아이팟에 누구야 어, 그 양반이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그 스마트폰을 터치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스마트폰의 그 기준은 아이폰이 기준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삼성도 그거 쫓아하고 중국 업체들도 그거 쫓아하고 블랙베리는 자기들이 앞서 있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기준이 그냥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결국 후발주자가 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가 돼버렸어요. 한 10여 년 만에. 아주. 그렇듯이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한시를 새로 만들면 돼요. 그 정도로 유명한 분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맞춰줘야 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 한시 문법을 맞추는 걸 원칙으로 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한시의 문법을 완전히 어긋나게 써도 되는 게 그 선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스님들이 이제 쓴 시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한시라기보다는 한시의 형태를 빌은 어떤 그 개송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개송이라는 것도 이 스님이 득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자 어떤 그런 걸 위해서 쓰는 건데 어떻게 부처님이 내려준 시예요. 그건 사람이 쓴 시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사람이
그 시가 문법적으로 맞느냐 틀리냐를 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죠. 그 개송은. 그래서 여기 제도 용추사라는 거는 보면 제가 그 선시로 그 하볼 해원이라는 옛날 그 스님이 쓰셨던 건데 쭉 한번 다시 읽어보죠. 제가 제도 무인 구안계 하니 삼위 반습 문하래를 유문고루 한종제하니 불계 청음 대아회를 이게 보면은 이제 다시 이르렀다. 용추사라는 절에 이르렀다. 용추사가 어디 절인지 모르겠네요. 다시 이르르니 오매 다시 오니 또는 다시 이르름에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구안계 옛날에 그 알던 사람들 구안은 없다. 뭐 이런 뜻이겠죠. 삼위는 그러니까 반읍, 절할읍이죠. 이렇게 옛날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소매를 이렇게 맞잡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절을 읍이라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삼위가 반절하며 문하래 어디서 왔느냐를 묻기에 그 답을 해야 되는데 그 스님들이니까 삼위 승인이 물어봤는데 답은 안 하고 오히려 들리네 고루 옛 다락에 찬 종소리가 있구나. 찬 종소리가 오는구나. 근데 요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들을 때는 문운이 돼서 일성이고 요 문자가 들릴 문을 쓸 때는 이 물을 문 운으로 돼서 삼성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유문 요거는 이제 측 피피 고루 그러니까 이제 측 평측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겼어요. 이 스님이. 그래도 이 선시로서 그냥 넘어가는 거더라고요. 이건. 그 다음에 불계 청음 태아회를 그러니까 그 청음 맑은 소리가 불계 변함없이 뭐 개선되지 않고라고 보지만 그냥 뭐 변함없이 다시 또 나오기를 기다렸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 같지만 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득도하는 그 삼위가 말했는데 그런 대답은 없고 그냥 그 종소리를 들리고 종소리가 옛날하고 똑같은 소리가 나오길 기다린다. 이런 말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개송이지 이게 한시라는 건 아니죠. 한시는 하나의 그냥 형태만 그 칠언으로 그냥 쓴 것뿐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어떤 스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개송을 쓰셨는데 자기가 문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녁 때. 근데 보니까 문법으로 몇 개 틀리는 건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그 스님한테. 요 글자는 다른 글자로 바꿀 수 있는 글자냐? 아니냐? 이렇게. 그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스님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기도를 하고 나오면서 이제 햇빛 바깥에 이렇게 쫙 아침에 새벽이 해 뜨는 걸 보면서 문득 떠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그 일반 범인이 이 스님의 어떤 그 개성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맞다 안 맞다 좋다를 어떻게 제가 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스님이 받으신 게 맞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그 모택동이 어떤 산인가 올라가지고 모택동이 보면 글씨는 잘 썼던 것 같아요. 붓글씨는 자기가 쓴 시를 쫙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시를 동판에 올려놨는데 그렇게 뭐 4원이다 7원이다 이런 식으로 맞춘 시가 아니에요. 그냥 산문시 비슷하게 막 써놓은 시인데 그 중국 사람들은 그 시를 가지고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중국 그 방송에서 그걸 노래들을 하더라고요. 합창단들이. 모택동이면 거의 황제급이잖아요. 그 천작 그 중국의 그 최고의 그 주석 국가 주석은 이 저기 인간의 단계를 뛰어넘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한시를 쓰시면서 뭐 그 정도로 하여튼 유명한 분이 됐다. 그러면은 문법으로 어기더라도 후세 사람들이 이 좋은 시라고 이렇게 막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한번 돼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막 무시하고 써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 쓸 수 그 정도가 된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한번 뭐 간단하게 왜 한시를 쓰는지 하고 뭐 한시의 간단한 또 얘기 한번 그 반작용 우리 조상들이 그 한시에 대한 그 반작용으로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해 보고 그리고 또 뭐 절구 말고 이제 절구면 율시인데 사실 율시는 지금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우리가 이 절구를 계속 쓰면서 한 뭐 몇 달 이상 계속 쓰시면서 익숙해진 다음에 율시를 쓰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일단 간단하게 맛만 보고 율시는 넘어가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